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다루면서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모든 값은 다 래핑된 또는 박싱된 그런 객체다 라고 말을 했죠. 이번 시간은 그 박싱과 관련된 얘기와 함께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컬렉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넘버라고 하는 것과 스트링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넘버라고 하는 그 래핑 객체 또는 박싱은 이 녀석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정수나 실수를 표현할 수 있었고요. 이 래핑 클래스 가지고는 문자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라든지 또는 실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얘를 써야 되겠고, 얘를 이용해서 값을 이렇게 래핑 또는 박싱을 해야 되겠죠. 이거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만약에 문자를 다루겠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값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항상 래핑이라든지 이 박싱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 이걸 해주니까. 누가? 런타임이. 이 녀석이 이렇게 저절로 되니까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런타임 보고, 야, 네가 박싱 해라. 내가 박싱 하지 않고 네가 박싱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뭐죠? 박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뭐가 된다? 예, 표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를 표현할래, 이렇게 객체를 표현할래. 선택할 수 있는데, 원래는 객체화해서 써야 되는데, 이 객체화하지 않고 객체화를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기법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런 표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객체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고 쉽게 표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노테이션, 얘를 줄여서 JSON이라고 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객체는 이런 정수나 실수를 나타내는 넘버 객체, 그 다음에 문자나 문자를 나타내는 스트링 객체 말고 두 가지의 객체가 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혹시 뭐 자바나 C샵을 공부해봤던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컬렉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잘못 썼네요. 컬렉션.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녀석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담아서 쓰게 되죠.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기능이 포함된 어떻게 보면 배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두 녀석이 이제 달라요. 이 녀석은 배열이라고 하는 것처럼 배열이라고 하는 것 형태로 값을 쭉 인덱스 기반으로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0번째 값, 1번째 값, 2번째 값, 3번째 값 이렇게 해서 쭉 그냥 순서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쭉 관리해주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은 순서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데이터를 라벨을 붙여가지고 데이터 들어있지만 여기다가 라벨을 붙여서 얘는 뭐, 얘는 뭐, 얘는 뭐, 얘는 뭐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이것을 우리가 키라고 하죠. 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그런 녀석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언어마다 다 컬렉션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다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생성하고 쓰냐면은 보는 것처럼 new array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얘는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기록을 할 수 있고요. 그 순서대로 꺼내올 수도 있겠죠.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때는 이렇게 써요. 얘는 흔히 자바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바에서는 얘는 리스트형 컬렉션이다. 그리고 이 녀석은 뭐라고 말하냐면 맵형 컬렉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키와 값을 한 번에 저장해서 데이터를 꺼내 볼 때는 키를 이용해서 꺼내는 녀석. 뭐 다른 데서는 예를 또 해시형의 해시 컬렉션, 해시형의 테이블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리스트는 인덱스 기반, 맵은 키 기반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객체를 생성해서 쓰는 방법은 일단 뒤에서 보도록 하고, 이 녀석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직접 생성하는 방법을 한다면은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직접 사용하는 거지만, 이걸 표기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빈 객체를 우리가 만든다. 빈 배열 객체.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대괄호로 감싸기만 하면 이것이 곧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객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얘는 중괄호로 이렇게 감싸면 얘가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걸로 표현하게 되면은 표기법으로 객체를 만들게 되고, 이쪽 걸로 표현하게 되면은 내가 직접 수작업으로 객체를 만들게 되는 건데, 요즘에는 수작업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객체를 표기하는 방법이 많다 보니까 이걸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거 썼다, 이거 썼다, 이거 썼다, 이거 썼다. 배열 만들 때는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문자 쓸 때 이걸로 쓰고, 이렇게 쓰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 표기법이 훨씬 더 편하니까 이걸로 이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표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어레이를 하나 만들고 있죠.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자, 로또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이 배열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이 녀석에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면서 얘는 0번째 값, 얘는 1번째 값 이렇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공간이 얼마큼 있길래 이렇게 그냥 값을 0번째 공간에다가 5를 넣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무런 인자값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값을 대입하려고 하면 얘는 비어 있는 거니까 이 배열 객체만 만들었을 뿐 공간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알 필요 없겠죠. 이렇게 인덱스를 넣으면 알아서 공간을 얘가 늘리게 됩니다. 만약에 미리 공간을 내가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객체를 만들 때 뭐 5개의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다 인자를 넣을 수 있는데, 인자를 만약에 하나만 넣게 되면 이 객체를 만들 때 이 녀석은 이거는 공간의 크기, 초기 크기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는 그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개 이상의 값을 넣게 되면 이거는 초기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5와 10과 21을 마치 이것으로 이렇게 대입한 것처럼 초기 데이터로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번째 데이터, 얘는 1번째 데이터, 2번째 데이터가 되면서 초기 크기가 3개가 됩니다. 얘는 초기 크기가 5개짜리가 되고 들어있는 값은 그냥 다 undefined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초기 공간도 없고 초기 값도 없는 상태의 빈 배열 객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열 객체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이거를 대신해서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되죠. 대괄호를 이용해서 배열을 정의하게 되고요. 배열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 안에 초기 값으로 5와 10과 21 계속해서 값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점점점은 이제 생략 부호죠. 생략 기호고 어떤 값을 계속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에 값을 대입을 할 때 여기 대입되는 그 녀석들은 다 참조 변수 형식으로 참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통해서 배열을 다룰 때는 단일한 데이터형을 이렇게 나열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별이다 라고 하면 다 정수만 들어가는 건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 형식이나 상관없어요. 여기는 정수였다가 두 번째 인자는 문자리였다가 세 번째는 심지어는 첫 번째는 정수였는데 두 번째는 다른 배열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배열이 또 다른 배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첩 형태로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제이슨으로 얘를 표현하게 되면 배열 안에 배열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 얘를 꺼내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녀석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일단 참조명이 로또즈니까 로또즈를 이용해서 참조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녀석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녀석은 어떻게 얻어요? 인덱스로 봤을 때 얘는 0번째죠. 0번째. 얘는 요만큼 1번째잖아요. 자, 1번째를 꺼냈더니 걔가 또 배열인 거야. 그러니까 1번째를 꺼내고 나서 거기서 3은 또다시 0번째, 1번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째를 꺼낸 녀석에서 다시 1번째를 꺼내는 이런 형태로 하면 3이라는 녀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은 바로 이렇게 몸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지난번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했는데 거기다가 자, 지난 시간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저희가 한번 설치해 봤는데 여기 지금 인덱스라고 하는 HTML 있잖아요. 거기다가 얼라트를 사용해 봤었는데 자, 이렇게 해 볼게요. 변수를 선언해서 조금 아까 제가 작성했던 PPT 있잖아요. 그것처럼 로또즈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5 그 다음에 배열을 또 넣는 거죠. 여기다가는 3, 2, 3 여기다가는 뭐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뭐 0 이렇게 쓰도록 하기 10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제가 출력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3이라는 값인데 3이라는 값을 어떻게 꺼내올 수 있느냐. 로또즈 라고 한 다음에 1번째를 꺼내와요. 일단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또 다른 배열이니까 그 녀석에서 이어서 또 1번째 값을 가져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 정말 3이 메시지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실행하기 라고 하면 자, 브라우저에서 3이 떴어요. 잘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꺼내오죠? 당연히 여기서 2번째를 하면 꺼내오겠죠. 다시 브라우저에서 보기 해서 실행을 하면 헬로 이렇게 뜨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나씩 해보시는데 저희가 여기 얼라트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 배열이란 녀석이 참 특이하게도 자바스크립트는 어떠한 자료형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항목을 꺼냈는데 이 꺼낸 항목이 어떠한 자료형인지 또는 어떤 래퍼 객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바로 type of입니다. 이 type of를 앞에다 써서 출력하면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래퍼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type of라고 하는 녀석을 앞에다 쓰는 거예요. 자, 브라우저를 새로 채워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래퍼 객체명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1번째로 바꿔볼까요? 1번째로 바꿔놓고 새로 고침할게요. 그때는 오브젝트라고 나오고요. 근데 왜 오브젝트라 나옵니까? 어레이라고 안 나오고. 예, 어레이를 비롯해서 넘버나 스트링 이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다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0번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가 되겠죠. 5에 대한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자, 넘버라고 나오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이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어 봤고요. 그 배열을 통해서 초기화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또즈에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0번째에다 값을 대입하겠다. 이렇게 또 대입할 수도 있는 거죠. 배열의 배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0번째는 우리가 출력해 보면 오브젝트가 나올 거고 이 0번째에서 1번째 하면은 얘는 넘버가 나오겠죠. 자, 넘버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것을 하고 싶다. 테스트. 이렇게 하면 테스트라는 녀석은 문자리니까 0번째에서 1번째 테스트 스트링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노테이션으로 제이슨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볼 것은 또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 오브젝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만든 다음에 그 녀석은 값을 저장할 때 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값을 저장한다고 했는데요. 그 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점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마치 객체의 속성을 우리가 이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녀석이 맵이라고 하는 컬렉션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키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속성이 미리 정의되어 있고 코리아라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다 값을 넣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비어있는 맵 컬렉션을 하나 객체화 시킨 다음에 지금 코리아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추가된 거예요. 키가. 그 키에다가 값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키라고 하는 것과 값, 키와 값, 이 키와 값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막 정의를 한 거고, 한번 키가 등록되고 나면, 대입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얼라트 해보면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국어가 30, 영어가 70, 총합은 100,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걸 좀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KC라고 하면은 주석이 만들어지는데, 자바스크립트도 C 계열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도 C 계열 언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석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그리고 좀 아까 레코드라고 하는 녀석을 선언했는데, 여기다가 new에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레코드라고 하는 녀석은 비어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속성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데, 거기다 코리아라고 하는 녀석, 물론 속성이 있긴 한데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죠. 지금 제가 원하는 속성이 없는데 거기다가 30을 대입을 합니다. 자, 레코드에다가 잉글리시에서 여기다가 40을 넣고요. 아까 보니까 70인 것 같은데, 자, 70을 할게요. 자, 레코드에다가 매스라고 해서 거기다 50 됐어요. 얼라트에서 레코드가 갖고 있는 코리아 값과 레코드가 갖고 있는 매스 값을 더해서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개의 값이 더해지니까 당연히 100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두 개의 값이 더해지니까 80이 나오겠죠. 요거하고 매스예요, 잉글리시가 아니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도록 할 건데, 브라우저를 닫았네요. 자, 브라우저 보기 하게 되면은 8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마치 맵 컬렉션을 이용하듯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값을 다른 값으로 대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합니다. 이 결과는 몇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100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몇이 나오죠? 몇이요? 그렇죠. 이제 국어 점수를 20을 대입을 했으니까 아까 30이었던 녀석이 20으로 내려갔으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90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자바스크립트는 소대문자를 가려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소대문자를 가리니까 여기서 국어라고 하는 녀석은 다 소문자잖아요. 여긴 어때요? 잘 보시면 대문자잖아요. 이거와 이것은 엄연히 다른 문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대문자로 시작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새로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소문자잖아요. 소문자니까 여기에 있는 그 소문자가 여기 있는 소문자가 같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그 대문자 KOR이라고 하는 변수에 20이 들어간 거고, 절대로 얘를 대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30이니까 국어하고 영어가 더해져서 30과 70이 더해져서 100이라는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랬다면 이거는 이제 버그 아닌 버그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버그는 자기 눈에는 이게 소문자로밖에 안 보여요. 난 이미 소문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버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덜렁대지 말아야 돼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속성이 막 추가되는 형태로 보이는데,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객체는 이렇게 속성이 막 확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를 뭐라고 하냐면 확장하는 오브젝트라고 해서 익스펜드 오브젝트의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추가되는 거예요. 내가 오타를 쳐도 그게 추가되는 거죠. 절대로 덜렁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차분한 성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때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될 것은요. 바로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에다 속성을 이용할 때 이렇게 점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통해서 코리아라는 키워드를 이용했잖아요. 근데 오브젝트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대괄호와 함께 안에 문자열 형태로 그 속성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로 쓰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거야? 아니면 이걸 쓰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편하고 더 좋죠. 이렇게 쓰는 걸 기본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키라고 하는 것을 뭐 변수에 담아서 쓴다거나 키라고 하는 녀석을 배열로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게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레코드라는 녀석을 만약에 속성을 이용할 때 이렇게 점 연산자 써가지고 이거를 변수화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변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값을 여기다 대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제어구조 얘기하겠지만 반복문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코리아라고 하는 문자열을 내가 이렇게 담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레코드에서 코리아라고 하는 속성 값을 꺼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레코드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할 때 점 연산자 쓴다고 하면 이렇게 a라고 하는 걸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속성을 대괄호 이용 쓴다면은 여기에 코리아라는 그 문자열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코리아라는 문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얘가 직접 와도 되겠지만 a라는 변수의 값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a가 갖고 있는 값이 꺼내지면서 코리아라는 속성의 값을 뽑아볼 수 있는데 이걸로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값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우리가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또 장점이죠. 자,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값을 대입하는 형식으로 속성 값을 뽑아볼 수 있도록 하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바로 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문자열 형태의 값 형식으로 이 컬렉션의 속성을 이용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만약에 이렇게 쓸 경우에 객체 속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유효하지 않은 그런 속성 명칭을 이 객체 속성으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내가 레코드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속성을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레코드 점 찍어서 이제 코리아 대시 네임, 한국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자, 코리아 대시 네임 어떻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속성명으로 이 녀석은 유효하지가 않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대시라고 하는 것을 그 변수명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C 계열의 랭귀지에서는 대시를 그렇죠, 이름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변수명으로. 그래서 얘는 무조건 오류가 나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달라요. 이 대괄호 안에 이 문자열 형태로 대시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빈 공백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객체가 있는데 객체의 속성으로, 사실 얘는 이게 속성이 아니라 뭐예요? 이 맵이라고 하는 그 컬렉션의 키값이 되거든요. 그 키값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쓸 수 없는 변수명을 내가 써야 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시를 쓰든 아니면은 그렇죠, 빈 공백을 쓰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예약어들이 있어요. 예약어들, 바로 이런 U라는 예약어들, 또는 이런 베리어블에 해당되는 바, 이런 것도 예약어잖아요. 이런 예약어들을 속성으로 쓸 수가 없는데 그 녀석을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값으로 사용하면은 속성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이 대괄호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효하지 않은 값을 사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은 속성명을 사용할 경우에, 두 번째는 이 녀석이 값으로 대치되게 되면은 반복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할 때 이런 방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표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그게 바로 좀 전에 말했던,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제이슨인데요. 이 객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얘네 객체를 만들 때 이제 이런 표기법으로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지금 현재 얘는 그 객체 이미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속성이 추가된 상태에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얘처럼 빈 객체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죠. equal 해가지고 이렇게 중괄호, 아무것도 넣지 않고 중괄호를 쓰게 되면 그것이 곧 오브젝트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얘처럼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서 값을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표기법을 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키워드와 값 사이에서 얘는 뭐죠? 세미콜론이 아니에요. 콜론입니다. 콜론. 가끔 이제 세미콜론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 하실 때 안 돼요 라고 해서 가보면 대부분 세미콜론 쓰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쉼표로 꼭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 이 쉼표가 없으면 규칙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 표기법을 이용해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객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만드시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만들겠죠.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을 쓰시겠어요? 이쪽 쓰시겠어요? 당연히 이쪽 쓰겠죠. 자,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표현하는 거 꼭 기억하시는데, 요 오브젝트 잠깐 한번 써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거니까 이 위에서 했던 내용들은 잠깐 주석 처리를 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K, C 누르시면 얘를 주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베리어블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뭘 만들 거냐면 이그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속성이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요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었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값이 객체화되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 뭐 정수, 실수, 문자까지도 다 객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객체라고 하는 녀석을 생성하라 라고 할 때 이런 U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겠다가는 많은 개발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안 쓸 거예요. 그래서 표기법을 대신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이게 표기법이거든요. 3, 뭐 이런 거, 뭐 이거 다 표기법이거든요. 사실은 얘를 랩핑하고 있는 객체가 별도로 있고요. 그 녀석 반드시 랩핑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만들겠다라고 하면 문자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쓸 것 같으니까 표기법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객체를 표기법으로 바꿔주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객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헬로라고 하는 녀석을 쓰는 것처럼 내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고 할 때도 이렇게 안 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빈 객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expand 객체니까 여기다 코리아 라고 해서 확장할 수도 있고, 또는 이그잼이라는 녀석을 저렇게 속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서 English 해서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고. 40.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할 때 만약 매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녀석은 자, 여기에서 매스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5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50을 매스라는 속성에다가 가지고 태어나고 나중에 추가하고 추가한 건데요. 내가 얼라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이그잼이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잉글리시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다. 자, 처음 속성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사용할 때는 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아무거나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4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겠죠.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브라우저에서 보게 하게 되면 자, 브라우저가 뜨고요. 4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객체라고 하는 것을 표기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녀석의 실제적인 표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에 사용되는 이쪽은 키가 되고 이쪽은 값이 되잖아요. 자, 여기다가 국어라고 하는 거 여기다 다 표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는 주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잉글리시. 자, 영어 과목 40. 자, 우리가 여기다 뭐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죠. 여기다가 이그잼의 뭐 타이틀 해서 이렇게 할까요? 중간고사.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뭐 타이틀 출력하면 중간고사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값은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문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쿼테이션으로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주고, 숫자일 경우에는 감싸주지 않고 그랬는데요. 이 키에 해당되는 게 원래 규칙으로 봤을 때는 이 키가 어때요? 원래 문자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키를 사용되는 녀석이 유효하지 않은 그런 녀석이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 네임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키 값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감싸주는 게 필요하니까, 키에 사용되는 녀석은 그 유효성과 상관없이 원래 기본적인 규칙은 여기에 키 값은 다 문자열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의 그 변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더블 커테이션으로 감싸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녀석을 정밀하게 좀 까칠하게 제이슨 표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그 문서 변환기를 쓴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열로 감싸야만 제대로 변환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 내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혹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변환기를 쓴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까칠하게 구는 규칙을 따질 때는 이거를 꼭 위반되는 경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이 문자열로 표현해 주는 게 정확한 표현 기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객체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데이터 객체.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죠. 제이슨. 자바스크립트를 전문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제이슨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데, 뭐 웹 개발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자꾸 제이슨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들도 제이슨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슨이 뭐냐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고, 제이슨이 뭐지? 그러면서 뭐 XML을 대체한다는 등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제이슨은 대단한 게 전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 객체를 표현하는 표기법일 뿐인데, 그 녀석이 자꾸 요즘에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할 때 여기저기서 쓰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개발을 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왜 걔가 이렇게 유명해졌는지도 모르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XML이라고 하는 녀석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할 때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게요. 제가 성적을 문서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그 문서에 데이터를 꺼내서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문서에다 데이터를 적는 거예요. 성적 데이터를.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뭐 20, 23, 34, 뭐 20. 지금 뭐 하고 있죠? 제가 데이터를 학생들의 성적을 쉼표로 구분해서 넣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스페이스를 가지고 구분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볼 때 구분자로서 스페이스 썼으니까 스페이스를 가지고 쫙 잘라서 구분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표현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뭐 콤마로 구분한 데이터, 뭐 스페이스로 구분한 데이터, 또 샵으로 구분한 데이터, 굉장히 많은 구분자들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분해가지고 저장하고 뽑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단순한 구분자로 쓰게 되면은 데이터를 넣고 뺄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구분자는 데이터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자를 쓰는 순간 데이터로 표현할 때 문제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구조화할 수가 없어요. 중첩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는 이제 국어 성적으로만 쭉 나열했다고 하면 다 국어니까 그냥 스페이스로 잘랐으니까, 다 스페이스로 구분했으니까 다 스페이스로 잘라서 하면 다 첫 번째 국어 성적, 두 번째 국어 성적, 세 번째 국어 성적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을 같이 넣는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이러면 국어, 영어, 수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3개씩 또 나눠야 되나요? 그럼 3개씩 나누면은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3개씩 나눴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영어가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영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선형으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하죠? 한 명의 성적을 한 줄에만 기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 쓰는 걸로.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성적 국어, 영어, 수학인데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쉼표를 써주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비어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중첩되는 모델을 가져가는데 이런 구조에다 좀 더 복잡해지면은 머리가 좀 아파지겠죠.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점점 구조적으로 중첩에 중첩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그것을 표현한 좀 더 획기적이고 단일하면서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표현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XML은 이 표현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XML은 내가 만약 성적이다 라고 하면 그 성적이라는 데이터를 만약 데이터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입니다 라고 하고, 자, 이 안에다가 국어 해서 23 국어, 자, 이렇게 해서 영어 이렇게 하고 여기 영어 수학 40 수학.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학생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학생 성적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학생 성적을 구분하는 녀석을 여러 개 포함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일관적이고 되게 단일한 표현 방식이면서 중첩에 중첩을 가져가도 그 구조가 한눈에 보이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 자, XML은 X가 뭘 뜻하는 거냐면 이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냐면 그전에 이제 마크업 하는 녀석이 M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크업인데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을 마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규칙을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 녀석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그 뜻 글자를 가지고 얘를 감싸게 해주는 단일화된 표기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얘를 마킹할 수 있었고 그들 중첩 관계까지 잘 표현할 수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처음에 나왔던 그 마크업 도구들 대표적인 게 SGML인데요. SGML은 반드시 그것을 마크하기 위한 태그를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뭘 했었냐면은 정의라고 하는 걸 거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태그를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고 그 구조 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마음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간단하게 네가 원하는 형태의 태그명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신경을 써라 라고 해서, SGML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 구조를 정의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면은 XML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표기법을 제공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XML 데이터 표현하고 감싸고 구조적인 데이터를 표현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복잡해 보여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추출할 때도 조금 복잡해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제이슨을 좀 볼까요? 이걸 제이슨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이슨도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걸 한번 제이슨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배열로 볼게요. 자, 루트에다가 배열로 두고 여기다가 학생 성적인데 학생 성적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 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다 국어 해가지고 23. 물론 이제 영어로 써야겠죠. 한국어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한국어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감싸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다가 코리아 잉글리시 여기 넣고요. 자, 영어로 할까요? 수학 40. 자, 그 다음에 구분해주기 위해서 구분자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코리아 이렇게 해서 귀찮으니까 다 이렇게 할게요.
일단 매스를 썼어야 되는데 잉글리시 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맨 끝날 때는 이제 이 구분자 쓸 필요 없죠. 더 이상 이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표현해 보면은 이 XML이 가지고 있는 그 표기법보다 훨씬 더 표현하는 방법이 좀 간단하면서 격려가 되면서 구조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모든 데이터를 참조 형식으로 가지는 녀석이다 보니까 그 표기법 자체가 다양한 데이터를 중첩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겠다. 어때요? 내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쉼표로 또는 스페이스로 구분하는 데이터. 근데 그 녀석이 중첩되면 좀 복잡해지고 단일한 방법이 없는데 XML을 생각해 보니까 좀 XML도 좋긴 한데 좀 더 무겁고 뭔가 복잡해 보인다. 사용하기가 좀 간단하고 일관되고 구조적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표기 방법이 필요하다. 예, 제이슨이 요즘에 물망에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요즘엔 자바스크립트라는 자체가 하나의 언어로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표기법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데이터 표현할 때 제이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제이슨이라는 그 녀석을 단순하게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넘어서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 데이터를 다른 곳에다가 전달할 때도 이 표기법을 씁니다. 그 아실지 모르지만 요즘에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과 NoSQL 또는 몽고DB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제이슨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저장할 때 제이슨 표기법 굉장히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